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또 그 휴장일의 저주가 살짝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거든 오늘 거든 하여튼 뭐 이틀 토탈이든 무조건 우리 한글날 연휴 포함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적용을 한다 해도 오늘 무조건 우리 K증시는 상승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또 혼조세로 정말 혼수 상태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만 상승, 코스닥은 하락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또 찍으면서 오만전자로 또 떨어졌지만 오늘은 이렇다 할 만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이번 기회를 놓칠세라 삼성전자가 그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SK 사우스 코리아 반도체 대장주 자리를 우리가 꿰차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한글날 실적을 발표한 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전자랑 대조적으로다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기록했고요. 이러니 삼성전자가 오늘따라서 더 못나 보일 수밖에 없었죠. 이건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금투세 영향이라고 저는 또 일면 볼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그 배터리 합작법인을 운영 중인 제네럴 모터스가 LFP 배터리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뒤통수를 치려는 정황이 지금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요. 이 여파로 에코프로는 또 오늘 9만 원대가 다시 붕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오늘도 역시 순매도로 일관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삼성전자 어닝 쇼크 때 광란의 매도세는 결국 하루짜리의 그런 대응이 아니었다는 게 이미 삼성전자 실적 전후로 한 2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온 거는 뭐 삼성전자 실적은 정작 중요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환율이 또 급등하면서 1350원대를 뚫고 올라온 것도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기조에서는 원화 표시 자산인 K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건 이제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우리도 이제 연준을 따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입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럼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가 싸지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평가 절상이 되고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선반영하면서 오늘 환율 급등이 나온 건데요. 하여간 환율은 절대로 급격한 변동, 특히 이제 위로 튀는 이런 급상승은 K증시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황색 신호라고 어제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여간 간 다음에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는 9월 FOMC 0.5% 금리 인하를 한 거는 결국 올해 총 1%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시작을 0.5% 절반을 딱 해놓고 그 0.5% 금리 인하가 뭐에 쫓기듯이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해가지고 그렇게 0.5%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빅스텝으로 때린 게 어디 다른 데로 돈이 새는 것까지 감안해서 넉넉하게 풀어준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네 다 먹어라 이런 소리죠. 이러니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오르지 않고 100입니까? 정말 그 내귀의 캔디급의 연설 내용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에 대한 프리뷰를 보면은 그 스위스 금융사 크레딧 아그리콜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대신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아직 초반인 점, 그다음에 이제 중동 사태, 또 그다음에 11월 미국 대선 같은 대외 불확실성을 적용하면 금리 인하는 하되 스탠스는 매파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마지못해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풍길 거라는 뜻이죠. 근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금리 인하랑 동시에 유동성을 이제 느슨하게 관리할 느낌을 그렇게 비둘기파적으로 주면은 원화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중동발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밀어올리는 달러 가치의 상승 이런 데에 너무 또 과하게 과민 반응을 하고 또 한국은행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긴장을 살짝 주는 그런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뜻이죠. 이건 이제 작년에 연준이 정말 그만 금리 인상해도 될 그 상황에서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니까 금리 올리는 거 이렇게 했던 그때 당시에 어떤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하고 정반대의 그런 통화 정책이 이번에 나올 거라는 거죠.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클 것 같은 게 오늘 나온 일본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랑 달리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선행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일본 그 생산자 물가가 예상 2.3%를 급추월해버린 2.8%로 나왔다는 거는 여전히 일본의 물가 상승은 그 BOJ로 하여금 금리 인상에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이제 거기다가 또 오늘 밤 CPI 발표가 미국에서 있는데, 당연히 한국은행도 이거에 지금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에는 뭐 9월분이라서 원래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절적인 특성으로 휴가철이 있는 7, 8월에는 조금 올랐다가 9월에는 다시 약간 기고 효과로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다 10월 들어서 그런 거라서 9월에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가 2% 초반대로 이제 안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내다보는데, 그래서 이번 CPI가 현재 내려갈 대로 내려간 그 전망치에도 부합을 해버린다면 11월 FOMC에서 0.5%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다시 부활을 할 것으로. 그럼 지금 K증시 외국인들이 도무지 순매도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연준발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냐? 근데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난 9월 FOMC에서 0.5% 깜짝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이미 뭐 경계감으로 또 외국인들이 K증시 순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만 또 우리가 속속 흡수하면서 외국인들은 그 순매도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9월에는 일본 증시,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증시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또 돌리면서 우리가 소외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거래 대금만 봐도 요즘 코스피는 하루 한 10조? 코스닥은 5조, TK야 이 정도 나와가지고 지난 2분기 평균 대비해서 코스피는 한 30%, 코스닥은 무려 반토막으로 일일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말인즉슨 코스피 외국인 보유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될 기관은 역시 역대 최저 규모의 한국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또 여기다 개인들의 경우는 지금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세 군데 왕창 몰려가지고 더 이상 거래 대금을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시간. 러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그 초창기보다 지금이 더 우리 K증시의 보릿고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게 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사실 그때는 뭐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었고요. 또 유동성이 완전히 썰물로다가 그냥 일제히 빠져나가버리던 시기라서 뭐 우리도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 미국에서 연준이 돈 풀어, 중국에서 왕서방 인민은행이 돈 풀어, 그다음 일본에서 가을 거지 추수 좀 하려고 하다가 워낙 저항이 커지니까 총리까지 막 교체가 되고 막 이러면서 일단 낫지를 멈췄어. 이런데도 왜 우리 한국 주식만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팔아제끼고 있는지. 사실 지금 이제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심리적인 지지선 6만 원도 붕괴됐지, 심지어 오늘 5만 9천 원도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결국 58전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종교급인 에코프로가 오늘 또 9만 원이 붕괴되면서 추락을 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들이 힘든데, 여기다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마저 완전히 실종이 돼버렸으니 이거는 솔직히 실망을 넘어서 약간 좀 쎄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생긴 건 이래도 좀 평소에 눈치지는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도대체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외국인들이 이미 지난 추석 전에도 한국 주식 비중이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주식이 모자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3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비중 확대의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걸 우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담배가 업종 상승률 1위를 찍은 게, 진짜 이제 이 K증시는 한숨과 담배만이 수혜를 받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건가. 하여튼 미국 대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이야말로 정말 대선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지금 바이든이 이를 악물고 해간 마사지를 해서라도 고용이든 뭐든 무조건 다 예상 상회의 행진이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만약에 지표가 너무 계속 좋기만 해서 연준 금리 인하의 명분이 한 번씩 흔들릴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또 제롬 파월이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지표가 좋다는 거는 우리 통화 정책이 잘 먹혀들고 있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막 감동시키죠. 근데 이런 와중에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했던 닥터 둠이 있죠. 그야말로 어떤 비관론자의 끝판왕. 이분은 생긴 것도 일단 굉장히 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와 진짜 뭐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데 이분은 그냥 아예 이 비관론자로 그냥 살기로 했나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보다 더한 상황을 맞게 된다고 이제 폭탄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밝힌 게 아니라 그리니치 경제 포럼이라는 그 미국 전역의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 통화, 재정, 이민 그리고 외교 정책 이 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높인다.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저처럼 이제 등치는 큰데 기운은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경제로는 물가만 오르고 성장은 더딘 이런 조합이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게 한마디로 물가만 올려놓고 성장은 저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란 뜻인데, 뭐 이건 뻔하잖아요. 트럼프가 일단 연준 동원해서 유동성은 하여튼 시중에 왕창 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중국, 대만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관세 치료를 지금 감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결국 관세가 붙어서 제품의 수입 가격이 올라간 만큼 미국 내에서는 그 불어난 통화량하고 수입 물가 인상이 만나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버블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미국의 또 이민자들은 통제하고 그러면 성장 동력도 역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수 있다는 이런 이 루비니 교수의 경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이 루비니 교수의 경고 발언을 알아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경제학부에서 경제 전공하는 1학년 대학생 정도의 지식은 충분히 갖고 계신 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G2인 중국 얘기를 또 보면, 얘네들은 진짜 무슨 이 정도면 우리한테 열등감 있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또 우리를 따라하는 정부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 가운데서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강력한 주주 환원을 하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중국에 뺏기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뭐 어차피 우리도 사실 K 밸류업이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지만 하필이면 왜 또 우리하고 시기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중국이 밸류업을 하냐고. 외국인 손님들 또 홀라당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것도.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에 이제 하루하루 누가 주도주나 이제 뭐 그 경쟁하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K 방산주에 대해서 맥쿼리 증권의 분석을 보면은,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 그리고 잠재 수출 대상국들의 경우는 무기의 그 수요와 공급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년 2025년에도 K 방산의 확장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무기 많이 파는 그런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그 무기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 K 방산 여기가 또 이게 가성비 끝판왕이거든.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고 목표가 44만 원. 그다음 현대로템 목표가 74,000원. 그다음 이제 한국항공우주 여기 목표가 69,000원. 여기까지는 이제 아웃퍼폼 의견이고요. 그 다음 LIG 넥스원하고 한화 시스템은 중립인데 목표가는 LIG 넥스원 20만원, 한화 시스템은 19,0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JP모간이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K은행업종을 또 분석했는데, KB금융 목표가 11만원의 투자의견 비중 확대, 신한지주 목표가 78,000원에 투자의견 역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9만원에 역시 투자의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기업은행하고 BNK 금융지주는 투자의견 중립에 목표가는 기업은행 16,000원, BNK 만원,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축소 두 개는 DGB 금융지주랑 카카오뱅크, 목표가는 DGB가 8,000원, 카카오뱅크 17,000원입니다. 와, 카카오뱅크 상장하자마자 그때 94,000원 이때만 해도 뭐 10만원 금방 가고 20만원 금방 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17,000원 목표가에다가 비중 축소 의견까지 보게 될 줄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모간스탠리에서 K 배터리 소재하고 반도체 다운스트림 섹터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먼저 이제 K 배터리 소재, 2차 전지 소재의 경우는 유럽연합의 CO2 배출 목표가 더 타이트하게 하향될 가능성을 두고 과연 어디가 수혜냐를 따져보는데, 일단 유럽 익스포저가 LNF 70%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 에코프로 BM이 45%,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39%, 그리고 SK IE 테크놀로지가 22% 이런 순서래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는 배터리 수요를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재고량이 너무 높고 가동률이 50% 미만인 이런 상황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간 스탠리가 LNF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인데 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곧 테슬라향 4680 원통형 배터리 대량 생산에 돌입하는데 여기 유일한 양극재 공급 업체로 LNF가 선정될 걸로 본다. 그래서 비중 확대의 목표가 13만 원으로 콜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의존도 90% 그리고 90조 원에 달하는 업계 최대 수준의 백로그와 안정적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서 다운스트림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 뭐 장비부터 뭐 클린룸 뭐 다 들어가는데 최근에 여기 이제 모간 스탠리가 보고서 냈다가 이제 욕도 처먹고 조롱도 받았던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게 그 SK 하이닉스 목표가 절반으로 이제 후려치면서 올해 4분기가 메모리 사이클 정점이 될 거라는 그 이제 우려에 대해서 그럼에도 반도체 다운스트림 기업들은 실적 개선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의외인데요. 이수 페타시스. 그 이유는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AI 가속기 및 네트워크 장비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가 구글, 엔비디아, 시스코 시스템즈, 아리스타, 노키아 이런 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 심화 문제를 일단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의 최신 AI 칩 HBM3E 12단 생산 현장에도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그건 대박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 또 그게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모간 스탠리가 띄워주네요. 그 다음으로 매수 의견 또 낸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 여기는 3분기 영업마진 4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이제 내일은 벌써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되겠고요. 아침부터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저는 이 금리나 발표 딱 나자마자 환율을 제일 먼저 확인할 겁니다.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 내지는 환율 급등이 나오지 않도록 아마 내일은 한국은행도 식전 대바람부터 하여튼 외환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달러 총알을 완전히 장전해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가 이제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했는데 그건 현지 시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끝나고 나면 바로 또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내일 정부 일정은 보도 자료가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제목은 한류의 영향력 일본 시장 수출을 견인하다. 이거는 이제 엔터랑 뷰티 가 K 증시 주인공이고 그다음 내일 원래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금투세 관련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또 미뤄질 것이라는 지금 찌라시가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를 유예하라니까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또 유예한다는 이런 지금 내용인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추가로 하락한 건 이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정말 계속 미뤄지다가는 연말까지 12월까지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약간 짜증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야, 근데 진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물론 유예를 해오긴 했지만 도입을 한 달 전에 결정한다? 그래서 12월 달에 결국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각오하세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진짜 연말에 산타랠리도 다 내쫓아 버릴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오늘에 이어서 이틀 표면 실장 기술 장비 제조사 YJ 링크가 공모 청약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관측용 인공위성 제조사 루미르도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공모 청약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브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재선임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문 기일 내일이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MBK 최대 주주로 올라간다는 그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 그리고 또 SM의 알짜 자회사 기습 매각 보도에 대한 역시 재공시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다음 내일 이제 이벤트로는 서울시가 2024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는데 주로 이제 정책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책에다가 그럼 이제 증시 테마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밤 CPI에 이어서 내일 밤에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10월분이 또 내일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밤부터 미국에서는 월가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개막을 하는데 일단 첫날 JP모간, 블랙락, 웰스파고 이렇게 출격하고요. 과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월가 IB들의 대응은 어땠는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